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예요. 대학교는 휴학 중이고 일본에서 위킹 홀리 중이었다가 요번에 전염병이 돌면서 위험할 것 같아서 올해 초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일본어학과 전공 중이어서 경험도 쌓고 언어 실력도 늘리고 돈도 벌어서 학비에 보태려고 위킹 홀리를 일본으로 갔어요. 사실 한국도 가까워서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집으로 올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처음 계획과 달리 복학을 할까 했지만 인터넷 강의로 대체할지 말지 미정이고 계약도 미루어지고 있어서 복학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주간 자가 격리하면서 알바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상황인 만큼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서도 페이도 좋은 알바를 찾았어요. 몇 개의 알바 자리를 찾아놓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 어느 한 모텔에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 때 사장님께서 여기는 일반 모텔이 아니고 온천텔이라서 술 먹고 오는 손님도 적고 불륜 커플들보다 가족 단위 온천하려 오는 손님이 많기에 깔끔하고 일하기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 사장님 말씀처럼 괜찮을 것 같아서 이곳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온천텔이었지만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업무는 손님들이 나가면 청소하고 손님이 오면 결제 및 방 열쇠를 주고 전화 예약 등이었어요. 생각보다 일도 어렵지 않았고 다른 알바 대비 많은 손님을 만나지 않았고 시급도 좋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평일 낮에는 가족 단위 손님도 있지만 불륜 커플도 많았어요. 바람난 와이프 찾으려 온 남편도 많았고 반대로 바람난 남편 찾으려 온 와이프도 많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함부로 호실이나 CCTV를 보여줄 수 없기에 몇 시간씩 주차장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3층 객실을 청소하고 내려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옷을 입고 가는 여자 손님분이셨어요. 생각해보니 저희 엄마와 비슷한 옷이었어요. 저분도 참 취향이 독특하다고 생각하면서 카운터에 들어왔어요. 주차장에 갔던 그 여자 손님이 다시 들어오시면서 앞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서 못 나간다고 차를 빼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엄마였어요. 그것도 다른 남자와 같이 온 엄마였어요. 분명히 엄마는 어제 저녁에 친한 친구가 모친 상당해서 장례식장 간다고 나가셨는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엄마도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있는데 엄마와 같이 온 남자가 왜 안 오냐고 로비로 들어오셨어요. 차 좀 빨리 빼달라고 하면서 제 엄마한테 자기라고 불렸어요. 어이없게 웃으며 고객님 차에 가서 쉬고 계시면 차 빼어드리겠다고 하고 제 가방을 챙겨서 그냥 나왔어요. 엄마는 갈팡질팡하다가 그 아저씨 차에 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서 제 엄마를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 자취방으로 가서 술을 마셨어요. 저녁에 들어가니 엄마는 눈도 못 마주치고 아빠는 딸 왔냐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자 아빠가 따라 들어오셨어요. 우리 딸 무슨 걱정이 있냐며 얘기해보라고 말씀하셨고 나한테 묻지 말고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방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 아빠와 엄마 대화 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많이 취해서 헛소리하는 것 같다고 몰아가셨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서 엄마도 많이 취해서 다른 남자랑 모텔 가서 잠을 잤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많이 취했다며 들어가라고 하시길래 아까 낮에 다른 알바에게 받는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날 밤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저와 만나는 장면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고, 엄마는 같은 여자끼리 비밀 하나 못 지켜주냐고 하시더군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엄마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잘 되었다며 그 남자한테 갈 거라며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하시며 자기 잘못이 더 많은 거 알고 있으니 현찰 3천만 원 들어있는 이 통장 하나만 가지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아빠는 마음대로 하라며 나와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난 후 아빠가 소주 한잔하자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가 트럭 운전을 하셨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 및 재활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심하진 않았지만 하반신 마비도 왔고 재활을 통해 많이 좋아졌지만 성기능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중간중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몸이 외로워 단순한 바람이겠거니 하였는데 저렇게 나가는 거 보니 요번에는 그 이상인 것 같다며 엄마를 너무 원망하지 말고 보내주자고 하셨습니다.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아빠도 미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도 끝나고 제 마음속 화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마음으로 용서하기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나간 지 3개월쯤 되어갈 무렵 저한테 잘 지내냐고 메신저가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엄마를 볼 수도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답장이 없는데도 점점 더 자주 메신저를 보내시더니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오셨습니다. 아빠가 회사 가시고 저는 알바를 나갔다 왔는데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못 본 척하고 있는데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셨고 엄마한테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다 지난 일이고 정리했다며 다시 같이 살자고 그러셨습니다. 반성과 후회를 많이 했다고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아빠는 완강하셨습니다. 약 30분 정도 엄마는 계속 사과를 하시다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멈추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온갖 욕설과 폄하 발언, 그리고 그때 가져갔던 3천만 원은 너무 적다며 돈을 더 내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카드는 왜 정지시켰냐고 따졌습니다. 알아듣게 설명하였지만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경찰을 불려서 엄마를 내쫓았습니다. 저한테도 매정한 년이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하셨고요. 밥상 차리느라 들어간 반찬값이라도 내놓으라고 동네방네 소리를 질려서 5만 원 드리고 보냈습니다. 아빠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한 달 전쯤 엄마가 돈이 다 떨어졌다며 연락이 와서 마지막으로 주는 거라며 1,000만 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해 보니 바람난 남자는 엄마 돈 3천만 원 가지고 도망갔고 엄마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다가 빚이 제법 쌓여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당분간은 엄마랑 연락하고 지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찾아오고 경찰 부르고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 다짜고짜 욕하며 돈 달라고 하기에 요즘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를 가야만 모든 것이 끝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유부남입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특히 저만 바라봐주는 좋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것은 바라봐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라고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는 거 이외에는 1시간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유독 심하게 집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외의 모든 부분에서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특히 속궁합은 최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없는데 제 집에 와서 몰래 집을 뒤지면서 다른 여자의 흔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녀의 물건들은 구석구석 넣어두는 모습이 찍힌 홈 CCTV를 보고서는 기겁하게 되었습니다. 기겁이라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헤어지자고 얘기한 후 약 3개월이 넘게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문도 두들기고 소리도 지르고 울고 선물 및 장문의 편지를 두고 가는 등 정말 스토킹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그때쯤 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서 이직하였고 완전히 그녀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연애는커녕 회사 여직원이 같이 밥 먹자고만 해도 무섭고 식은땀이 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힘들었던 기억은 점차 잊어지고 좋았던 생각만 조금이나마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녀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대 끝나갈 때쯤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 거의 협박과 다름없는 아버지 친구의 딸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저와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약 1년의 연애 후 저는 프러포즈를 하였고 와이프는 받아주었습니다. 와이프에게 여동생이 있는 줄 알았지만 볼 수 있는 기회마다 시간이 어긋나면서 못 보았습니다. 상견례 하기 전까지는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철렁하네요. 상견례 날 와이프와 먼저 상견례 하기로 한 한정식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전에 만났던 집착이 심했던 전 여친이 걸어오고 있었고 와이프는 손짓과 함께 동생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당황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고 하더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었고 와이프는 자기 동생이 예쁘지 않냐고 하면서 몇 년째 솔로라고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고 하였습니다. 처제이자 전 여친이었던 그녀는 아직 그 남자를 잊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못 만나는 거라고 대답을 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으니 그 남자는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설마 나라면 흠하 무섭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길었던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와이프와 처제랑 몇 번의 밥 먹는 자리가 있었고 그때마다 와이프에게 동생과 예전에 만났던 사이였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처제는 모르는 사람인 척하였고 그래서 저도 몰랐던 것처럼 지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와이프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 그때 와이프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하면 파혼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고 와이프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직업의 특성상 출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기가 낳으면 맡길 곳이 가까워야 한다고 하면서 처갓집과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로 신혼집을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서도 사돈이자 친구네 집도 자식 집도 여기라면서 얼마나 지나지 않아 같은 단지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사돈이 되기 전부터 친하셔서 그런지 네 분이서 자주 여행도 다녀오시고
술 한잔 하시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아마 제가 결혼하면서 더 가까워지신 것 같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말하지 않는 것이 잘한 거였다고 믿을 만큼. 6개월은 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주말. 평일 저녁 할 거 없이 처제가 장모님 반찬을 가져다 준다며 불쑥불쑥 찾아오기 시작했고, 와이프는 매번 문 열어주기도 그렇다면서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모르는 와이프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처제에게 비번은 알려주지 말자고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처제는 반찬만 가져다 주고 음료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슬픔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 것처럼 와이프가 출장만 가면 술을 먹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들을 꺼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자기랑 다시 잘 해보자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처제. 술을 많이 마셨네, 데려다 줄게. 몇 번은 제가 처갓집으로 데려다 주고, 몇 번은 장모님이 오셔서 데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맨정신에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고, 난 지금 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며 처제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처제와 만났던 사이였던 것을 공개하고, 당분간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처제도 생각해 본다며 처가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저희 신혼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미 저는 그녀의 언니와 결혼을 했고 처제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기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쯤 불금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약속이 잡혔고, 와이프는 출장 가는 날이어서 오래간만에 진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충 옷만 벗고 침대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침대에 누군가 눕길래 와이프가 일찍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온 줄 알았습니다. 종종 출장 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 안고 자다가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보니 와이프가 아니라 처제가 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처제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더니 걸리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 처제는 다시 저와 시작하고 싶다고, 이미 넘지 말아야 선도 넘었다고 자기는 자주 올 거라고 그러면서 집을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특히 와이프 출장 가는 날에는 술 약속을 잡지 않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 댁에 가서 자거나 찜질방 가서 자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좀 지난 지금 처제가 생리를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생리를 안 한다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트기 사서 검사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저와 같이 산부인과 가서 검사받고 싶다고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